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각,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쉽고 친절한 시사 프로그램 윷신의 시사 맛집. 오늘도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변호사회 김태엽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UBC의 마스코트 배대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UBC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했고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울산 시민 2,5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울산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UBC가 좀 돈을 많이 들였어요, 이번에도. 네. 이번에 또 2차 여론조사를 했는데 울산 교육감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선 노키 후보가 47.6%를 얻었고요. 김주홍 후보가 33.8%를 얻어서 오차 범위 밖에서 노키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선호 후보가 없다가 7.1%, 무응답 11.4%로 부동층 비율은 18.5%였습니다. 이번 UBC 2차 여론조사를 보면 그 지역의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와는 좀 다르게 나온 거죠? 요 직전에 단일화하고 나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단일화를 이룬 김주홍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죠. 실제 이제 울산 전체 통계에서 보면은 소수점 이하지만은 김주홍 후보가 앞섰고 구별로 보면은 전통적인 진보 성향이 강한 동구와 북구는 노키 후보가 앞섰지만은 중구, 남구, 울주군에서 김주홍 후보가 다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UBC 여론조사 결과 따끈따끈하게 전달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좀 이게 여론조사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이번 UBC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5월 11일 날 발표된 이제 MBC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는 3파전이었습니다. 3파전이었는데 이제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이 단일화되기 전에 3파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여론조사인데 그래도 이제 김주홍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이라는 이제 항목에서 이제 24.9%를 김주홍 후보가 득표를 하였고 그리고 노키 후보가 38.5%의 지지율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발표된 5월 16일 날 발표된 또 경상일보에서는 김주홍 후보가 39.2포인트 그리고 노키 후보가 38.7포인트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속으로는 이거 단일화의 바람이 크구나, 보수 성향의 단일화 바람이 크게 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제 UBC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노키 후보가 47.6포인트, 김주홍 후보가 33.8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쉽게 확신을 이제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수 단일화를 하였다고 해도 주변에 이제 조금 들리는 이제 소리 그리고 이때까지 노키 교육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였던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 최근에 나온 UBC 여론조사가 조금 신뢰가 조금 가는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앞에 교육감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노키 교육감이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노키 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은 이 선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자만했거나 이제 이럴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선거는 뭐 우리 결집해야 된다는 결집 효과와 단일화 효과가 앞에 실시한 이제 경상일보 여론조사에서 그 노키 후보 지지도는 그대로 수평 이동을 했고 거기는 10%포인트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뒤집어졌다는 걸 보면서 노키 후보 지지층이 큰일 났다. 그 결집 효과가 이번 UBC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시기별로 조금 보면 이제 5월 11일 같은 경우는 이제 3파전이었었고 그리고 노키 당시도 교육감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이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김주홍 후보의 포인트는 거의 15포인트가 뛰어버린 반면에 노키 후보 같은 경우는 38.5에서 38.7% 거의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 UBC 여론조사에서는 노키 교육감으로서의 그 직위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후보로 뛰어들고 매체 언론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38.7%에서 47.6%가 뛰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거의 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라고 보이는 건데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이런 예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를 저희가 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5월 12일에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두 후보, 장평규 후보와 김종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뭐 어떤 배경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계속해서 서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 3파전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12일부터 본후보 등록 기간인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 결과만 가지고 단일화를 하자라고 합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두 후보가 두 차례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결국 김주홍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보수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는 첫 양자 대결이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뭐 당시 기자회견을 보면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잠바를 입고 빨간색 플래카드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의도한 바가 있겠죠? 뭐 의도한 바는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뭐 대선의 분위기를 또 이제 교육감의 분위기까지 조금 같이 조금 타고 가자라고 하는 의도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이 됩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 점퍼를 입거나 빨간색 플랜카드를 쓰거나 또는 이제 폰트까지 똑같이 하는 것이 혹시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는 것으로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선관위의 질의 답변이 있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네네.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제 출마한 후보 진영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한 전략을 택하겠죠. 그래서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선의 연장선상 그리고 이제 시장 후보도 여전히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그 정당색을 자기들의 상징색으로 아마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1대1 구도가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진영 대결 구도 가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노키 후보, 그리고 보수 진영의 김종 후보,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배대영 기자님, 네, 두 분의 그 공약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노키 후보와 이제 김종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방점이 노키 후보는 교육 복지 쪽에 좀 무게를 더 실은 것 같고요. 김종 후보는 학업 능력에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노 후보는 이제 각 학년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이른바 이제 미래 책임 교육이라고 이 내용을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복지와 학교 자치 강화 이런 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종 후보의 1호 공약은 전국 최고의 학습 역량이고요. 여기에 기초학력 책임지원센터를 구군별로 운영을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뭐 학교 시간에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그 배대원 기자가 정리하셨습니다만 노키 후보는 교육 복지 우선, 그리고 김주홍 후보는 학업 능력 우선. 지금까지는 그 교육감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한 2주간에는 어떤 변수가 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까요? 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큰 변수가 없겠다. 근데 이제 아마 교육감 후보들은 방송 토론을 거부할 수 있는 후보가 없겠죠. 그러니까 방송 토론은 굉장히 이제 후보의 그 우열을 가리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에게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토론, 방송 토론, 이것도 UBC가 또 합니다. 5월 28일 28일. 토요일 오전 8시, 예, 오전 8시, 아침 8시예요. 네. 이때 울산 교육감 후보 노키 후보와 그다음 김중 후보 두 분 양자 토론 UBC가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좋네요. 네, 시간 좋죠. UBC는 좋은 시간 네. 내드립니다. 11시보다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김 변호사님, 네. 뭐 이상범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일화 이슈 외에 큰 변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변호사님은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단일화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양자 구도가 확립이 됐고, 그리고 방금 기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약 자체도 조금 차별화된 공약을 서로 이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난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지금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판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큰 변수는 현재로선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뭐 정치 색깔을 뺀 교육감 선거라고 해도 울산에 있는 거의 뭐 모든 단체장에 있어서 보수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교육감 선거가 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유신의 시사 맛집 교육감 선거 UBC 2차 여론조사를 보면 노키 후보가 47.6%, 김주영 후보가 33.8%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맛깔나는 한 줄평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 당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순간 든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닌데 치킨을 먹고 있다가 이게 순살 치킨인 줄 알고 힘껏 씹었는데 뼈 있는 닭이더라. 뼈 있는 치킨이더라. 이번 UBC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밖에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 이게 또 언제 격차가 확 좁혀질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뼈 있는 치킨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볼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바꿔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는 교육감 선거 롤러코스터 타는 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굉장히 흔들리는데 결국은 이 무게추가 좌우로 흔들리지만은 중심을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선거다. 어느 쪽이든 선거는 자만하면 뒤집어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거를 목표로 할 때 절박한 사람이 이기죠. 기자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앞에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드네요. 저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공존하는 선거.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좀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에서 느낌표가 들어간다고 보고요. 앞선 여론조사와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쪽의 신뢰도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두 가지 여론조사만 가지고 어떻게 쉽사리 예상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음표가 조금 공존하는 선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